자, 13-2는 드디어 우리가 본격적으로 디덕션과 관련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듀스라는 단어는 사실 전반부에 튀어나오긴 했죠. 그때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형식이랑 관련된 느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int 대괄호 형식을 int 별 형식으로 전환하는, 사실 걔는 이제 서양 분들은 그거를 디덕션이라고 부르지는 않기는 해요. 이제 뭐 decay 뭐 그런 식으로 따로 구분해서 부르는데, 정보의 손실 같은 의미로 뭐 그렇긴 한데, 우린 동양 사람들이니까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 형식이랑 관련 있는 거 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조금 오남용을 해가면서 이 단어를 잠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걸 다시 긁어와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부분에서는 이제 진짜로 디덕션이라는 행위를 컴파일러가 해준 게 맞기 때문에 드디어 사필 규정에 해당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자, 어떤 형식을 나중에 고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에서 아까 auto라는 스페시파이어를 몇 번 써봤는데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래가 꺼졌습니다. 우리 뒤에 에어컨 혹시 켜져 있나 확인 좀 해줄래요? 아, 좋아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는 키워드가 정식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 자체는 사실은 어떤 형식을 나중에 고를 수 있게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나중에 고르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친구긴 한데, 일단 오늘은 형식과 관련한 얘기 위주로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투표 결과 내일은 4시간 수업하고 2시간 마지막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최후의 변론 같은 느낌으로 제가 여러분 질문 같은 거 받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평균 50의 되기 위해서 더 낮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실패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 내일 2시간 정리를 할 건데, 그거 말고 4시간 동안 수업은 이제 요 13-2 내용이랑 13-3 내용을 조금 더 가져가 보는 느낌으로 두 개 세트를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1은 방금 전 봤던 그 정도로 일단 매듭이 지어질 것 같아요. 데이터랑 코드랑 관련돼서는요. 그래서 주로 형식 얘기로 마지막을 장식하면 드디어 여러분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편히 주무실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가족들께 전화도 하시고 저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전역하는 기분 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구경만 해볼게요. 13-3도 구경만 하고 퇴근을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튼 C++ 컴파일러가 수행하는 보편적인 디덕션 규칙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예정이에요. 이 정리 슬라이드가 있나? 없을 수도 있어요. 공갈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자, 이 13-2랑 13-3은 슬라이드 위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수 정의를 한번 봅시다. add예요. 그냥 이제 유리수도 인티저도 귀찮아서 그냥 인트 형식 들고 왔습니다. 칸권 알바 아니에요. 그래서 LHS, RHS 인트 값 2개 받아서 그 2개 더해서 리절트에 담고 그걸 다시 리턴하고 있어요. 그러면 3이랑 5랑 집어넣으면 8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이제까지 봐왔던 보편적인 함수 정의입니다. 자, 여기 있는 수식들의 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지금 수식이 뭐뭐뭐 적혀 있나요? 몇 개까지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까? 열심히 분해해서 본다면 지금 여기 있는 수식은 몇 개까지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일단 이름들을 사용한 게 지금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죠? LHS라는 이름, RHS라는 이름, result라는 이름 각각 한 번씩 사용됐습니다. 맞죠? 걔네들은 각각 별도의 수식으로서 적었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수식 덧셈식은 2개, LHS랑 RHS 2개 항을 더해서 덧셈식 커다란 거 하나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죠. 자, 그 정도까지 아마 여러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식 LHS의 형식은 뭡니까? 지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수식의 형식은 뭐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언가요? 왜 이 수식 LHS는 인트 형식 수식인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 답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기말 잊으세요. 아무튼 이유가 뭐예요? 그죠? 이 LHS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의 인트라고 대문짝만하게 찍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룩업을 하면 이 이름은 int 인수 이름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인수 선언에 int라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의 형식은 int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덧셈식의 형식은 RHS도 마찬가지로 int 형식 수식이에요. 그래서 int 더하기 int 덧셈식으로 판명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형식, int 더하기 int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덧셈식의 형식은 int가 돼요. 그리고 그 int 값을 그대로 위졸트에다 담을 건데, 근데 하필이면 또 위졸트의 형식도 int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담으면 됩니다. move 한 번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result라는 오브젝트에 담겨 있는 건 int 형식 값이 담겨 있을 거예요. 네, 함수 정의에 지금 적혀 있는 add 왼쪽에 적혀 있는 return 형식이 동일한 int가 적혀 있기 때문에 얘도 그대로 return 오브젝트로서 바로 이동이 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int 같은 4바이트짜리 컴파일러도 어떻게 다루는지 다 알고 있는 건 아마도 그냥 move 명령어 하나로 이동을 끝을 내고 실질적으로는 복사를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의미 관점에서는 이동을 했다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add 함수 정의 내용물은 완전 int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int가 지금 4개가 눈에 보이고요. 모든 수식의 형식이 다 int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덧셈하는 중간에 갑자기 더블 덧셈을 한다든가 리졸트 자리에 더블 값을 담는다든가 하는 일은 이렇게 적어놓은 이상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맞죠? 이게 얼마나 강렬한 복습입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당연한 걸 이제 조금씩 풀어보자 이거예요. 자, 수식에서 형식을 디듀스를 해오는 사례를 몇 개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리졸트의 형식을 author라고 적어놨어요. outer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자리에 LHS 더하기 RHS라고 수식을 적어놨어요. 덧셈식을. 그러면 이 변수 result의 형식이 뭐가 되는 게 가장 적당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가장 적당하겠어요? 그렇죠? int죠. 지금 당분간은 int라고 말하면 정답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저 result는 int 변수일 때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죠? 뻔하죠? 저 선언이에요, 지금. 저 한 줄은. result의 형식을 author라고 일단 적어 놓고, 거기다 이니셜라이저를 뒤에다 붙였습니다. 근데 그 이니셜라이저라고 붙인 수식을 봤더니, LHS int 형식, RHS int 형식, 따라서 덧셈식 전체, 이니셜라이저로 적은 수식 전체가 int 형식 수식이다라는 게 결정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result의 형식을 더블로 잡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컨버트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한번 더 들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계산 결과값이 int가 나올 테니까 그걸 그대로 result에 담는다라고 디듀스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이 선언에 적혀있는 auto specifier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괜찮아요? 이 덧셈식의 형식은 int가 돼요. 그 결과값은 result 오브젝트에 바로 담길 겁니다. 따라서 문맥상, 컨텍스트상 저 auto 형식은 int 형식으로 간주하는 게 가장 적당해 보여요. 자, 더블 한다고 빨간 줄 그어지는 거 아니죠? 가능합니다. 그죠? 플롯 형식도 가능해요. 그렇긴 한데 더블 형식으로 간주하거나 플롯 형식으로 하지 않고 int 형식으로 간주를 해준다는 겁니다. 보라색 화살표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 보라색 화살표는 저 수식 또는 저 부분에 의해서 저 auto 자리에 int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디듀스를 해가는 소스랑 그거의 타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int라고 간주를 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일단 오류 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간주했을 때 실질적인 이니셜라이즈가 가장 간단하게 끝이 나요. 만약에 더블 리졸트는 했다면 중간에 cvt 어쩌고저쩌고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명령어를 한 번 더 적어서 컴파일을 해줬어야 될 거예요. 그거보다 직통으로 한 번에 move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int 형식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요때 적는 auto specifier는 마치 지금은 요 선언의 맨 앞부분 적는 지금 시점에는 여기서 새로 정하는 형식이 무슨 형식인지는 안 정할 거고 일단 내비둔 상태에서 나중에 요 뒤에 적을 다른 수식의 형식에 적당히 맞춰서 이니셜라이저 자리에 적는 수식에 적당히 맞춰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골라줬으면 좋겠음 하고 표시해 둔 셈이 돼요. 괜찮아요? 오토, 자동, 네가 알아서 좀 해줘. 걷다 요런 거 계산한 결과값 담을 거니까 적당한 형식 네가 알아서 뽑아줘 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자, C에도 요 auto specifier가 있었다는 얘기 했죠? 진짜 아무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스태틱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C++ 넘어오면서 2011년도 넘어오면서 요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스태틱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대신에 int나 double이라든가 그런 거 대신 적을 수 있는 형식 이름으로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입네임을 적어야 되는 다양한 상황에 int니 double이니 유리수니 등등을 대신해서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문맥에 따라서 알아서 디듀스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형식 정도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굳이 길게 표현한다면 지금은 일단 형식과 관련한 내용을 공란으로 두고 정하지 않은 채로 나중에 이 뒤에다가 코드를 더 적어서 그걸 토대로 완성할 거임 같은 의미로 placeholder type specifier라고도 부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또 placeholder란 게 나왔죠? 그래서 int, 더블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할 수 있도록 일단 유보를 해둔 느낌이 돼요. 아무튼 간에 이런 디덕션은 문맥상, 컨텍스트상 유추 가능한 곳에서 반드시 수행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위절트에 대해서 8바이트를 잡아야 되는지 4바이트를 잡아야 되는지 생성자 초식은 뭘 넣어줘야 되는 건지 등등을 컴파일러가 케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택지들 중에 반드시 가장 적합한 딱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0개 고를 수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개 고를 수 있어도 안 돼요. 둘 다 털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문맥상 얘랑 연관돼 있는 이 오토랑 연관돼 있는 적절한 범위 안에 그 오토가 사실은 int였어. 사실은 더블이 제일 적합해. 와 같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소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 변수 선언, result 선언의 타입네임을 auto라고 적어뒀다면 그 선언에 세미콜론을 적기 전에는 그 auto가 int가 돼야 되냐 더블이 돼야 되냐를 컴파일러가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아마도 이니셜라이저가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컴파일러는 반드시 디덕션을 세미콜론을 눈에 보기 전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하나의 후보를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아까 전에도 int랑 더블 둘 다 가능했어요. 근데 int가 더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int를 골라준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만든 유리수 같은 거 쓰다 보면 경우의 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빨간 줄을 얼마든지 그을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우리가 생성자 다 딜리트 해버린다거나 그러면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좀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 슬라이드 복붙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벌써 16 슬라이드 오늘 일찍 퇴근하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최종 목표 해야겠는데? 그렇진 않죠. 걱정 많이 이 뒤에 여러 번 실습 또 있습니다.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add 함수 정의 return 형식의 auto를 붙여봤어요. auto가 증식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다 붙여봤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맥상, 컨텍스트상 return문에 적혀있는 수식을 가지고 디덕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return result를 해놨어요. 지금 result는 int 형식이라고 우리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result를 그대로 그냥 수식으로서 적어서 return문을 완성을 해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근거로 저거를 소스로 해서 add의 return 형식을 int로 deduce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해요. 요건 한번 지금 여러분 지금 시점부터 우리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쓸 연습장용 프로젝트 하나 열어서 저리가 연습용 파일 하나 추가하시고 얘 한번 복붙해서 한번 조금만 갖고 놀아 봅시다. 이제 얘는 지금 add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미 디덕션을 완료할 수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내용만 가지고 add 이름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esult에도 물론 마우스 갖다 대시면 int result라고 이미 디덕션이 끝낼 수가 있어요. 이니셜라이즈만 봐도 이건 답은 int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봐봐요. 만약에 result가 3보다 작으면 result를 그대로 리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return 4.5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게 가능은 해요. 못할 건 없죠. 리턴문의 수식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러면 빨간 줄을 그어줍니다. 일단 자 이렇게 지금 리턴문이 두 개가 존재해요. 하나는 int 형식 수식이 적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더블 형식 수식이 적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이 add라는 함수의 return 형식은 뭘로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 답할 수 있겠어요? 이건 지금 두 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는 4.5에서 소수점을 띄고 4를 리턴하고 result는 그냥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int 형식으로 리턴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저만 할게요. 이 auto 대신에 int라고 적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또는 그 반대로 result가 3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3.0을 리턴하도록 이렇게 int 형식에 대한 더블 형식 얼마든지 컨버트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얘는 오류가 안 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컴파일러한테 자동 알아서 해줘 라고 해놓고 수식을 서로 다른 수식을 두 개를 밀어 넣은 셈입니다. 지금 4.5랑 넘버랑. 그래서 컴파일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if문 return result를 읽는 시점에 아 이거 뭐 add는 짤 없이 int 형식 리턴하는 애구만 이라고 일단 마음속으로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밑에서 return 4.5를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위에는 int 형식 수식 적어놓고 왜 여기다 더블 형식 수식을 적어놨나 라는 의미로 돋보기님을 모셔올게요. 이 4.5에 마우스 갖다 대면 추론된 반환 형식 4.5는 더블 형식 수식이 맞잖아요. 더블 2가 이전에 추론된 형식 int 과와 충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에서 내가 add는 이거 int 각이네 했는데 밑에 보니까 더블이 맞는 것 같아요. 둘은 안 맞잖아요. 컴파일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만두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면 얘는 이제 리턴문에 int 형식 수식을 적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add는 int 형식 리턴하는 친구가 돼요. 반대로 이제 위에 있는 친구 수식을 방금 전 건 C 느낌이었고 이런 느낌으로 적는 것도 되죠. 물론 중괄호 써도 되고요. 이럴 때는 add는 이제 더블 형식 리턴하는 애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 수식과 여기 적혀 있는 수식과 여기 적혀 있는 수식 모든 리턴문에 적혀 있는 수식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기 더블로 했을 때 제일 깔끔하다 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그때 이제 디덕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 여기는 리턴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적혀 있는 수식의 형식만 가지고도 딱 그걸 가지고 이 add의 리턴 형식을 바로 지정해주면 문제없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int를 outer로 바꿨습니다. 뭐 하자는 걸까요? 자, 괜찮아요? 지금 다시 볼게요. 얘가 뭐냐는 이걸로 정했어요. 얘가 뭐냐는 이걸로 정했어요. 맞죠? 그래서 얘의 형식은 이거였기 때문에 int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int가 됐어요. 근데 얘네 둘은 이 오토랑 이 오토의 형식은
어디서 디듀스를 해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하면 일단 이거 오류나는 코드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적어보세요. 요거 일단 요건 지우고 원래 버전으로 갖고 가서 자, 요 인트 대신에 아우터라고 적고 요거 인트 대신에 아우터라고 적으면 의외로 오류 안 나요. 애드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터라고 나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거 오류나는 친구들 우리 지금 C++ 표준 옛날 걸로 지금 프로젝트 세팅돼 있는 거니까 그때는 NPC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요즘 버전 C++는 못할 거 없지. 잘 해줍니다. 오류 안 나요. 마우스 갖다 대면 오토 버전이라고 잘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거에 의하면 저 오토 형식이 구체적으로 무슨 형식이 돼야 되냐는 문맥상 저걸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수식이 근처에 적혀 있으면 돼요. 적당한 곳에 적혀 있기만 하면 그러면 오토 요번엔 더블이네, 인트네 이런 식으로 디듀스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은 인수선언이란 말이에요. 맞죠? LHS랑 RHS 새로운 이름 두 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 위졸트 했을 때 본 것처럼 이 두 선언의 타입네임은 지금 오토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제 진짜 타입네임은 저 LHS랑 RHS에 대한 이니셜라이저 수식을 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디듀스를 해올 수 있어요. 그럼 쟤네에 대한 이니셜라이저 수식은 어디 적혀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지금 함수의 인수 이름들이잖아요. 따라서 쟤네들은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적혀 있는 수식을 가지고 디듀스를 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인 함수 정의 적고 저 선언을 한번 안에다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함수 호출식에 적혀있는 애드에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괜찮아요? 저 자리에 3 넣는다라는 거 이거 지금 아까 소유 얘기 생각해봐요. 이거 인트 된다고 치면 LHS 오브젝트를 3으로 이니셜라이즈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RHS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복부 태우고 이미 돼 있네. int main int n은 add 괄호 열고 그러면은 툴팁에 어토라고 나오죠. 상품만 5 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add 요 호출식의 add 이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극적인 효과를 위해 돋보기를 또 데려올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int라고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용한 요 이름 add는 인수 2개 받는데 둘 다 int 버전으로 받는 친구입니다. 왜냐? 이니셜라이저에 3이랑 5가 적혀 있으니까 라고 우리한테 디듀스가 다 끝난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덧셈 해갖고 위졸트에 담을 건데 위졸트 형식도 int 그 다음에 return 위졸트 할 거기 때문에 return 형식도 int 해서 모든 게 다 int로 다 깔맞춤이 돼서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싸하죠? 자,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add 호출식을 그때그때 무슨 형식, 수식을 괄호 안에 적어서 완성하냐에 따라 저 LHS의 형식, RHS의 형식은 그때그때 다르게 디덕션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코드도 한번 쳐보시면 이때는 3.0, 5.0 LHS 형식은 더블, RH 형식도 더블, RHS 형식도 더블. 따라서 add return 형식 또한 더블 형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밑에 저렇게 적고 마우스 갖다 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블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인수 형식이 둘 다 더블이냐? 여러분 얼마든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리턴 형식이 더블이냐? 방금 전 봤던 그 흐름 그대로 결과적으로 위졸트는 더블 형식 변수 이름이 됐었고 그걸 바로 리턴할 거니까 라고 얼마든지 정답을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해피하죠. 이걸 한번 봅시다. 자, 퀴즈예요. add 호출식은
3이랑 5를 담아서 호출하고 있어요. 그다음 그 리턴 값을 결과적으로 R 자리에 담을 겁니다. R은 더블 변수 이름이에요. 그러면 자, LHS의 형식, RHS의 형식, 그 다음에 add의 return 형식은 각각 뭐가 될까요? 자, 호출식 괄호 안에는 int들이 들어있어요. 그죠? 형식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값을 최종적으로 우리는 더블 한 칸을 이니셜라이즈 하기 위해 쓸 겁니다. 그렇다면 얘 return 형식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죠? 때려 맞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우린 지금 처음 보고 있으니까요. 자, 과연 무슨 형식으로 deduce 될까요? 1번 int, 2번 더블. 여러분의 선택은? 정답은 int예요. 왜냐? 자, 이 auto가 int냐 더블이냐를 결정하기 위해 문맥상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요 안에밖에 없어요. 그죠? 얘를 가지고 저 3이랑 5를 가지고 얘네 둘이 결정되고, 그걸 가지고 덧셈식 형식이 결정되고, 그걸 가지고 리절트 형식이 결정되고,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 방향으로 마치 데이터 흐름과 동등한 방향으로 쭉 디덕션을 수행하면서 최종적으로 리턴 형식이 뭐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게 순방향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결과값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 거냐에 해당하는 여기 적혀있는 더블은 끼어들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어요. 리턴한 뒤에 생각할 일이니까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3,5를 적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타고 결과적으로 int 형식 값이 나온다. 그럼 이제 컨버트 해갖고 아래다 집어넣겠죠? 그런 식으로 컴파일이 진행될 거다라고 말하면 그게 가장 깔끔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이 동네도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먼저 정할 수 있는 거 먼저 정하고 개로 결정되는 거 정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리턴문까지 간다. 그러면은 리턴 형식까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거는 사실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오토 붙여가면서 그냥 함수 정의할 때는 수식에서 형식을 디듀스 해오는 일정한 흐름이 존재해요. 그래서 문맥을 확인한답시고 막 앞에 문단 뒤에 문단 이런 거 다 보면서 여러분이 문제 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능 영어 문제랑 비슷하죠? 첫 문장이랑 끝 문장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동네에서도 이 어토는 형식이 정확히 뭐냐, 그 주변에 있는 수식을 볼 때 그냥 여기 또는 여기 적혀 있는 것만 보면 된다라는 짧은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아까 전 봤던 거랑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이니셜라이저에 해당하는 수식 위주로만 봐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 봐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리턴 오브젝트에 대한 이니셜라이저잖아요. 리턴문에 적혀있는 수식은.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규칙은 엄청 쉬워요. 데이터 흐름 내지는 코드 흐름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경하시면 얼마든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전 수업에서 제가 어거지로 살짝 구경했던 어터랑 어터 앰퍼샌드랑 어터 앰퍼샌드의 차이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뭐 소유랑 관련돼서 아까 구경해서 그냥 저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구나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포이치문에다가 거의 항상 앰퍼샌드 하나만 붙이는 게 아마도 공룰이 될 것 같구나 그 정도로만 동의하실 수 있었다면 방금 전 봤던 저 때 왜 더블이 아니라 인트가 튀어나와야 되냐 나라도 저거는 인트라고 말할 것 같네 정도까지만 관념을 세워두시면 여기는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타겟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정리 슬라이드가 있다는 거는 이 다음부터는 항상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자, 이 함수 정의를 이제 컴파일을 할 거예요. 컴파일러가. 그죠? 저거에 대한 적절한 명령어를 만들어 둘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수식, 덧셈식 LHS 더하기 RHS는 덧셈식이에요. 그러면 쟤는 add 명령어로 컴파일을 해둬야 될까요? 아니면 더블용 add sd 명령어로 컴파일을 해둬야 될까요? 자, 아무튼 컴파일러는 얘를 먼저 읽은 다음에 여기를 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요걸 읽으면서 요 함수 내용물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에 대한 명령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토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덧셈식에 대한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 int 버전이었다. 그럼 얘는 add라는 명령어로 컴파일 돼요. 더블 버전이었다. 그러면 add sd라는 명령어로 컴파일 될 겁니다, 아마. 자, 이거는 뭐 여러분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거나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int용 덧셈을 하냐 더블용 덧셈을 하냐 그런 건 구분이 돼 있습니다, 명령어가.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지금 저 덧셈식을 읽는 시점에 컴파일을 한다면 쟤는 과연 int용 명령어로 컴파일을 해둘까요? 더블용 명령어로 컴파일을 해둘까요? 아니면 둘 다 해둬야 되나요? 나 유리수 오면 어떡하려고.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가졌던 관념상 저거를 읽고 컴파일러는 명령어를 만들어줘요. 우리가 후반부엔 잘 안 봤지만 그건 여전히 사실이에요. int는 int끼리 더하는 명령어가 따로 있고 int랑 더블이랑 더한다? 한쪽을 컨버트해서 더블 덧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정의 내용을 여기 지금 구경하는 입장이에요, 컴파일러가. 어디다 담을지 뭐 위줄 티처리 담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덧셈식만 컴파일하면 다음 문장 컴파일을 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더하기가 과연 int 더하기냐 더블 더하기냐를 지금 컴파일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때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정답은 못해요. 컴파일 못합니다. 이 시점에 컴파일 절대 못해. 명령어 못 만들어요. 나중에 int가 올지 더블이 올지 어떻게 알고. 심지어 하나는 int고 하나는 더블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컨버터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덧셈식은 절대로 컴파일러가 여기를 읽는 시점에는 명령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럼 언제 만들어낼 수 있냐? 자, 정보가 모여야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궁 게이지가 차야지 R을 눌러야지 궁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여기를 읽는 시점에는 이 더하기가 무슨 형식 덧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알게 되는 시점이 존재하죠. 언제죠? 그죠? 저 add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읽는 시점에 여기서 지금 int랑 int 더하는 상황이 하나는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은 int랑 더하는 add 명령어로 컴파일된 버전을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d 정의 내용물은 그 add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경하는 시점에는 그냥 그대로 내비둬요. 그냥 코드인 채 내비두다가 메모만 해둬요. 나중에 이거 컴파일 해야 됨, 아직 잘 모르겠음 하고 메모만 해뒀다가 실질적인 디덕션이 발생한 직후에 컴파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정보가 모여야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 시점엔 정보가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으면 일단은 int 받는 덧셈을 해야 된다는 거 확실히 알았어요. int 받아서 덧셈을 수행하는 add 명령어를 쓱까가지고 코드 덩어리 하나, 명령어 뭉치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함수 정의를 단 한 번 적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dd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에 읽고 컴파일러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컴파일 결과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는 비록 정의 자체는 한 번만 적어놨다 하더라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여러 버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우리 선언 2개 적혀 있었던 그걸 예시로 본다면 int 받는 버전이랑 더블 받는 버전, 그렇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호출식에서 int 또 나왔다? 그러면 아까 컴파일해둔 int 버전을 호출하도록 해요. 더블 버전 만났다? 그러면 걔를 사용하도록 해요. int 더블 버전 나왔다? 얘는 또 컴파일 또 해야 되거든요, 따로. 새로운 버전이 또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두 가지를 가져가셔야 돼요. 1번, 지금 얘만 봐서는 이거 int 덧셈인지 더블 덧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거 읽는 시점엔 절대 컴파일을 할 수가 없어요. 2번, 그래서 언제 그 정보들이 결정되냐? 함수 호출식을 읽는 시점에 이거 int 버전 필요하구나 해서 그때 급하게 컴파일을 합니다. add 명령을 섞어갖고. 그 다음에 3번,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컴파일을 수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요 add에 대한 실제 컴파일 결과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는 여러 버전이 공존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형식을 나중에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까지는,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 인수 형식이 인트로 고정돼 있을 때까지는 리턴 형식이 어터다 또는 리절트 형식이 어터다, 걔는 인수 형식에서 타고 내려가면 다 인트로 바뀔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 함수 정의 있는 동안 이 오토는 인트고 이 오토도 당연히 인트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버전만 컴파일을 해서 끝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수 형식이 어터일 때는 최종적으로 그 함수 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가 괄호 안에 인트를 넣냐 더블을 넣냐에 따라 내부적으로 인트 덧셈, 더블 덧셈, 무슨 형식 덧셈을 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형식 덧셈을 할 거냐, 형식을 뭘 사용할 거냐를 함수 호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게 형식을 나중에 정한다는 거에 가장 여러분이 납득하기 편한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3-1에서 본 거 살짝 그대로 들고 와봤어요. 자, 나중에 데이터를 고르도록 만든다라는 거는 아무튼 그 펑션 형식이 들어온다, 아무튼 인트 형식, 아무튼 인티저 형식 컨스트 레퍼런스가 들어온다. 형식은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그 인수 선언이 적혀 있는 그 함수 정의, 그 멤버 함수 정의를 그 정의 내용물 닫는 중괄호까지 읽는 시점에 끝을 내두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컴파일러는 이게 지금 인트 형식이냐? 그러면 add하고 더블 형식이면 add sd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메모리 위에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 그거는 적당히 그 뭐 dword, pti 이런 식으로 명령어 만들어 두기만 하면 메모리에 담겨 있는 값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들고 와서 덧셈을 수행하는 것까지는 해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를 고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건 지금 이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컴파일을 미룰 만한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냥 컴파일 해두고 메모리 위치만 고정해 두면 됩니다. 그게 컴파일러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어요. 자, 나중에 코드를 고르도록 만드는 건 사실 우리가 아까 전에 뭐 프리디킷, 그러니까 각도기를 나중에 뭐 원하는 걸 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고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펑션 object를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object는 당연히 데이터입니다. 그럼 함수 포인터로 생각해 보면 코드 덩어리 여기 적혀 있는 여기서부터 나열되어 있는 이 코드 덩어리를 실행해 줘 하고 위치값 데이터를 하나 보내는 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동일한 형식 코드 덩어리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은 걔에 대한 첫 위치가 어딨냐, 첫 번째 명령어가 어딨냐, 위치값만 인수로서 전달해 줘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물론 바인드라든가 이런 복잡한 게 들어있긴 하지만 아무튼 위치값 하나로 커버가 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괜찮아요? 나중에 코드를 고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 사실은 나중에 데이터를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거랑 동치라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인트 한 칸이 있을 수도 있고 따라가면 함수 하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숫자 하나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호출을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그 자리에 있는 따라가면 거기 있는 인트 한 칸에 담겨있는 숫자를 꺼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형식은 고정돼 있고 따라서 컴파일 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형식을 나중에 정한다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라고 붙여놨어요. 나중에 형식을 고르도록 만들 때는 우리 지금 이제까지 배운 1주차 때 1일차 배운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름의 형식 내지는 수식의 형식에 따라 더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막 점 연산자 뭐 오른쪽에 non-static 데이터 이름 올 때랑 non-static 코드 이름 올 때랑 다 다르다고 제가 막 역설하고 있잖아요. 봐봐요. 걔 결국 형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의 형식 내지는 수식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계산 방법, 계산 결과 값의 형식, 그러니까 덧셈식의 형식, 리턴 형식 등등 모든 것들이 싸그리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 절대로 미리 컴파일을 해둘 수가 없습니다. 결정될 때까지 보류를 해야 돼요. 따라서 컴파일러는 일단 여기 오토 떡칠해 놓은 거 뭔가 있음, 귀찮아 죽겠네 이런 식으로 메모만 해둔 다음에 나중에 그 이름, add라는 이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수식을 발견했을 때 그걸 보고 지금 int 섞어갖고 쓰는 버전은 하나 있구만. 걔를 컴파일하기 위해서 int 버전 add에 대한 실질적인 컴파일을 그 시점에 수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떼서 마치 막 오버로드 얘기 같은 게 막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오버로드는 아니고 오버로드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얘는 컴파일러가 해주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라서 이름을 따로 불러요. 그래서 얘를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불러요. 뭐 하자는 건가요? 자, 인스턴시에이션 하는 거예요. 에이션이니까 하는 것들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인스턴스 또는 인스턴트는 무슨 뜻일까요? 인스턴스화하다 같은 느낌으로 번역될 것 같아요. 인스턴스가 뭡니까? 그 MMORPG 게임들 보면 이제 옛날에는 MMORPG다 그러면 그냥 필드 엄청 큰 거 있고 거기서 남들 막 뛰어노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 안에서 내가 돌아다니다가 주변 사람 만나서 인사도 하는 거고 컨트롤 클릭하면 칼질도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20만 명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용은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걔를 잡기에 20만 명이 들어가면 서버가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만 명 중에 진짜 선택된 현질을 오지게 한 3, 40명 정도만 용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만 명 중에 40명을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 던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인스턴스 던전, 줄여서 인던이라고 부르죠. 걔는 뭐 하자는 겁니까? 메이플 스토리에도 있죠. 거기는 채널 개념으로 있기도 하지만 인스턴스가 따로 잡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인스턴스 던전을 왜 도입을 했냐? 그러니까 그냥 오버월드라고 부르는 서로 투닥거리면서 싸울 수 있는 세상이 존재하고 어딘가에 포탈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포털로 이제 파티원들이 이제 점프하면서 들어가면 그러면 그 파티원만을 위한 독립적인 배타적인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5명이서 한 1시간 정도 고생하면 잡을 수 있을 만한 용 한 마리도 갖다 놔주는 거예요. 다른 파티원은 거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파티원들 중에 한 명이 그 포탈에 점프해서 들어갈 때 즉석으로 이 세상, 이 월드에는 그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스페이스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즉석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던전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던전이라고 불러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지금 이 add에 대한 컴파일을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타이밍, 함수 호출식이 눈에 보이는 그 타이밍에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미룹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는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루다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int 2개 받는 버전 이젠 진짜 위치값 하나 정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컴파일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타이밍에 즉석에서 저게 int면 저 더하기는 add고 저거 무브하면 되고 무브 sd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명령어 만들어서 딱 갖다 놓고 그 코드 덩어리를 사용하도록 만든다라 그래서 인스턴스 즉석에서 컴파일을 수행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해서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 수업에서 그냥 할 땐 그냥 int 버전 이런 식으로 부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요. 우리 어벌로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는 거였어요. 컨스트 레퍼런스, rvalue 레퍼런스 버전을 정의를 하냐 마냐는 그 프로그래밍 목표가 뭐냐에 따라 우리가 정하는 거였어요. 더하기 한선자의 의미 같은 거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근데 이 인스턴시에이션은 그런 여러 버전을 만드는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토 딱 한 번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갖고 컴파일러가 복붙해 가면서 그때그때 형식 적당한 거 맞춰가지고 우리 대신 즉석에서 해준다 그래서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부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별거 없죠. 누가 하냐 차이예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여러 버전, 여러 인스턴스가 존재하게 돼요. add에 대한. 그래서 물론 이제 컴파일러는 매번 함수 출식 볼 때마다 또 int 버전, 또 int 버전 동일한 형식에 대한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만들진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한번 int 버전 만들었다라면 그거 메모에 뒀다가 나중에 또 int 놓고 호출하는 호출식 만나면 아까 정의해놨던 그 위치를 그대로 쓰도록 그 함수 덩어리를 코드 덩어리를 그대로 쓰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재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버전만 딱딱딱 정의해서 결과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토 쓸 줄 알죠, 이제? 연습용 프로젝트랑 CPP 파일 여신 다음에 우리 1시간 10분 남았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 정의들 2개를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거, 클론이라는 함수에 대한, 이거 노말 함수예요. 멤버 함수 같은 거 아닙니다. 클론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보세요. 이 친구는 인수로 const reference 하나를 받아요. 물론 오토입니다. 그래서 그 const reference로 특정되는 오브젝트의 사본을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함수를 정의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인수 형식은 L-value reference예요. 그걸로 특정되는 오브젝트에 대한 const reference, 동일한 오브젝트를 특정하지만 const가 묻어있는 L-value reference를 리턴하는 add cons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한번 적어보세요. 대충 적었다 싶으면 main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 직접 호출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복사가 일어나나 정상적으로 그 함수 호출식의 형식에 const가 잘 묻어있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2개가 더 있어요. 뒤에 2개는 좀 더 복잡한 거니까 지금 요걸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답 맞춰보고 복잡한 2개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0분이니까 10분만 기다려 볼게요. 내일 수업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지금 타임 네임은 전부 다 오토 적으셔야 돼요. 걷다 뭐 앰퍼샌드를 붙이네, 컨스트를 붙이네, 그건 여러분 얼마든지 붙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현재 2가지예요. 하나는 자, 인수 const reference래요. 일단 함수 이름은 클론이랍니다. 일단 오토 적으면서 스타트 하죠. 클론이래요. 얘 인수 형식은 const reference래요. const auto ampersand. 그래서 클론이니까 뭐 그냥 인수 이름은 arg로 통일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사본을 리턴해야 돼요. 사본, 새로운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리턴 형식에는 앰퍼샌드가 붙으면 안 돼요. 하나 붙여도 안 되고 2개 붙이셔도 안 됩니다. 무조건 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복사의 원본은 지금 뭐죠? arg로 특정되는 바로 그 오브젝트잖아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해두고 그러면 이제 int x는 3, 그 다음에 int y는 클론 x. 이렇게 하면 이 클론 형식은 이제 나한테 그냥 int를 주는 애가 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레퍼런스 들고 가요. 거기 3 담겨 있죠. 그걸 클론 해 오는 거니까 자, 이 수식 계산한 결과값 3 되는 거고 그걸 그대로 int 형식이 되니까 y는 3, 2랑 동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클론은 의외로 한 줄에 끝나요. 괜찮아요? 절대로 이 오토에는 이 const나 이 앰퍼샌드가 묻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 1번 앰퍼샌드를 안 붙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사본이에요. 리턴 오브젝트는 무조건 사본입니다. 2번 사본이기 때문에 그걸 고치냐 마냐는 원본을 고칠 수 있냐 없냐랑은 전혀 무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본을 못 고치게 만들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직접 컨스트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인트니까 큰 상관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가능하죠 당연히, 3.5 가능하죠 당연히, 이러면 더블 값이 사본이 튀어나오겠지만 임시 오브젝트의 사본이 튀어나오겠지만 최종적으로 컨버터해서 y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로 월드 될까? 안 되네요. 이건 배열 형식이라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add const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의외로 여러분이 해두면 조금 편하게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는 add reference고 return 형식은 const reference래요. 그래서 const, auto, ampersand 여러분이 직접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add const 얘는 그냥 일반적인 auto, ampersand, arg 해서 자, 그냥 일반적인 레벨 레퍼런스를 받아서 거기다 컨스트를 입혀가지고 그대로 리턴해주면 돼요. 아까 대충 느낌 나왔죠? 얘는 이러시면 끝납니다.
짜증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똑같이 적으시면 문제 해결이에요. 이건 한번 해볼게요. 자, 클론 3 할 수 있었고 add const 괄호 열고 닫고 해서 x, 그러면 x 오브젝트에 대한 const 레퍼런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얘 형식은 이런 느낌으로 잘 잡힙니다. const int ampersand.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내가 그냥 L-value 레퍼런스에 담으려고 하면 털려요. 왜냐? 요거 계산하면 const 레퍼런스, 안 바꾸겠다는 레퍼런스인데 그걸 바꿀 레퍼런스에다가 이니셜라이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못 바꾸는데 이걸로 바꿀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도 const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직접 때릴 수도 있죠. 얘 L-value 수식은 맞거든요. 그래서 는3 하면 빨간 줄을 그어줄 수 있죠. 이건 지금 L-value 수식이 아니라 빨간 줄이 아니에요. 저 형식이 const reference 형식이기 때문에 const가 붙어있기 때문에 는연산자 저항에, 그러니까 수정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빨간 줄을 그어준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return 값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reference를. 그래서 ref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지금 const reference이기 때문에 이 ref는 const가 묻게 되는 거죠. 오토는 const를 묻힐 수 있습니다. 그게 ampersand가 찍혀 있다면요. 자, 위에 요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였어요. 아니, 미안해요. 요거랑 완전 다른 얘기였어요. 요건 4번이기 때문에 const 1도 신경 안 씁니다. 얘는 reference 붙어 있고 const를 없는데도 붙이려고 하는 애예요. 물론 있어도 붙이고 그때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다. 잠깐만. 이거 가능한가? 가능할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다 ref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ref는 이미 const reference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오토가 원래는 그냥 int였는데 const int가 들어간 셈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const를 한 번 더 붙이는데 당연히 중복은 그냥 없는 셈 치는 거니까 여전히 return 형식도 const reference가 됩니다. const가 이미 묻어있기 때문에 무상관이 돼요. 그럼 얘야말로 그냥 레퍼런스 받아서 동일한 거 리턴하는 거죠. 동일한 형식.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함수 이름 봤을 때 걔에서 느껴지는 그런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죠. 뭘로? 완전 똑같은 코드로. 그래서 여러분이 auto라는 친구 쓸 때 auto ampersand 쓸 거냐, 아니면 ampersand 두 개 우리 수업에서 안 다룰 것 같아요. 하나 쓸 거냐 아니면 안 쓸 거냐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확인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const 붙여야 되는 타이밍에 붙여주시고 붙여야 되는 타이밍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묻어가거나 등등 작업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쉬운 것만 우리 수업에서 다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 두 가지 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선 인수가 두 개예요, 이제. 하나는 assig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어보시고요. 또 하나는 add2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한번 적어보세요. 요거는 지금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두 번째 거 add2라는 친구는. 네, 한 줄엔 못 끝낼 거예요, 저건. 슬프지만.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약간 나눠서 여러 줄에 걸쳐서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반면 assign은 한 줄에 됩니다. 여러분 막 쇼코딩이라 부르죠, 전문용어로.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문제풀이 사이트에서 가장 적은 글자 수 타수로 100점 받기 막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오토를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뭐 10분 정도 있다가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이렇게 한 줄 적으려고 13일을 고생했습니다, 우리 지금. 내일은 더 심각할 거예요. 내일은 이렇게 재밌는 거 몇백 줄씩 적을 겁니다. 복붙해 가면서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치?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OBJ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호출식을 그대로 Cout 꺽쇠 뒤에다 때려 박을 수도 있지. 저 OBJ1 대신에 적으시지. 세미콜론은 빼고. 그러면 담고 나서 OBJ1 오브젝트가 튀어나오니까 바로 2를 보낼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C++가 이런. 네, add2는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10분 됐으니까 한번 같이 진행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해볼게요. assign이라는 친구예요. assign은 말 그대로 는 하겠다는 거죠. 네 값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value reference를 리턴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은 assign이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value reference 수정 가능해야 돼요. LHS에서 받고, 그 다음에 우항은 우리가 변경 안 할 거예요. const auto ampersand RHS 이런 식으로 인수 2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는 수식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LHS 오브젝트에다가 RHS를 는 해서 때려 넣는데 RHS는 변경이 안 되죠? 내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얘는 복사 는 연산자를 쓰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 달성할 수 있고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LHS 오브젝트가 바로 튀어나와요. 따라서 얘를 바로 리턴하면 됩니다. 거짓말 같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y는 5. 그래서 assign x, y 하면 나중에 나 지금 include 안 했지. 그래서 assign 한 다음에 출력하면 5가 나오면 성공이에요. 그리고 5가 나와야겠죠. 5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거 계산한 결과값은 x 오브젝트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여기다 밀어 넣어도 됩니다. 일단 담고 그 오브젝트를 그대로 리턴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연히 assign 하고 그 다음에 assign to 하고 y에다가 뭐 예를 들면 7을 담는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y에다 7 담고 그 y 값을 x에다 담는 셈이죠. 얘는 지금 실질적으로 x는 y는 7한 거랑 똑같습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거 x 출력하면 7 나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C++입니다. 한 줄에 모든 게 다 되는. 다만 요거는 이제 조금만 여러분이 집에서 복습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잘 안 잡힌다. 방금 위에서 봤던 거 느낌만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집에서 영상 요 부분 한 번만 더 구경하고 하면 대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한 번 익숙해지시면 게임 셋입니다. 맨날 똑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맨날 그 4가지 구분하고 3가지 구분하고 맨날 똑같은 짓만 하게 됩니다. C++는. 물론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할 줄 알면 꽤 많은 영역을 여러분이 손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식과 관련한 마지막 영역을 요 어토를 오남용해가면서 구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조금 쉬운 거예요. add인데 새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앰퍼샌드를 단 하나도 안 붙일 거예요. 그래서 auto add to, auto LHS, auto RHS예요. 근데 여기서는 형식과 관련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뭐냐? LHS 더하기 RHS 할 때 그 결과를 이제 리턴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센 결과를. 근데 0번째 인수 형식 LHS랑 무조건 동일한 형식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요. 얘 X에다가 4.5를 넣는다고 해볼게요. 오류 안 나요. 마우스 갖다 대면 결론적으로 int reference가 리턴됩니다. 왜냐면 저항의 형식이 int 형식이잖아요. 미안해요. 그 결론적으로 x 오브젝트에 대한 value reference가 리턴되고 그렇다 보니까 얘는 우항이 더블이든 뭐 캐릭터든 전혀 상관없이 리턴 형식은 항상 int reference입니다. 4.5를 컨버터해서 넣어요. 무조건. 왜냐? 수식이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거 int는 더블 하면 무조건 더블 값을 int로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return LHS 더하기 RHS 하면 얘는 그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표는 여기서 add to 했을 때 일단 지금 아직 덜 만든 버전이에요. 여기서 add to 했을 때 3이랑 4.5를 집어넣으면 얘는 나한테 int 형식 값을 줘야 돼요. int 오브젝트를 뱉어야 됩니다. 근데 더블 값을 뱉어요. 왜냐? 더하기 연산자는 저항이 우세한 연산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랑 우항이랑 싸우면 int랑 더블이랑 싸우면 더블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더블 덧셈이 돼요.
그냥 내비두면요. 근데 우리 목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호출식이 적혀있는 상황에서도 얘의 리턴 형식을 인트로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경해 봤을 때 대부분 친구들이 슬기롭게 해결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 중에 하나는 덧셈을 먼저 하고 리턴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result는 LHS 더하기 RHS인데 이 result의 형식을 LHS의 형식과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뭐 별거 있나요? 그냥 복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result 했다. 더하기 n에서 담아요. 그 다음에 result를 리턴합니다. 그러면 이 auto specifier에 대한 디덕션은 오로지 이 세 글자만 보고 수행되거든요. RHS 형식 1도 신경 안 쓸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드디어 저항과 동일한, 항상 동일한, 왜냐? 선언을 그 따위로 적어놨으니까 해서 int 값을 리턴하도록, 그래서 4.5가 4가 되도록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디덕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진행했을 거예요. 그럼 훌륭한 겁니다. 안 이쁘죠? 당연히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C++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해 보셨고 성공했다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이거 편집해서 올라가는 영상 한 번만 더 구경하시면 이 앞에 내용을 그럭저럭 가져왔다는 전제하에 되게 상큼하게 우리 수업 마무리를 지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이랑 5.0 넣으면 5.0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만 이거 8이 나와야 되잖아. 덧셈을 약합니다 제가. 아무튼 8이 아닌 8.0이 나와버릴 수 있는데 8이 나오도록 만드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같은 오토 붙어 있음에도 리턴 형식에 붙어 있는 오토는 덧셈식 같은 수식에서 디듀스를 해오는 게 아니라 0번째 인수의 형식, LHS의 형식과 동일한 형식 같은 느낌으로 디듀스를 하는 게 가능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전까지는 오토 형식을 디듀스 해올 때 수식에서 그 소스를 끌어왔어요. 함수 호출식이라든가 아니면 선언의 이니셜라이저라든가. 결국 그 둘은 동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형식에서 형식을 디듀스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다음 슬라이드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자, 대충 스토리 납득되죠? LHS랑 동일한 형식을 리턴하고 싶어 라고 여러분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적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요 함수 정의 지금 잘 안 되는 버전을 제가 들고 온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디덕션이 발생합니다. 리턴 형식은 리턴문에 적혀있는 저 덧셈식에 의해 결정돼요. 근데 이건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int 더하기 더블 하면 이게 더블 나오는데 우리 목표는 int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비주얼라이즈를 하면 우리 목표는 이런 느낌으로 디덕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LHS의 형식이 결정됐을 때 그걸 그대로 리턴 값의 형식으로서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도 않아요. 왜냐? 자, 이 리턴문 적혀있는 이 수식을 가지고 형식을 추론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수식은 나중에 적는 거니까요. 근데 아직 여기서 등장하지도 않은 인수 이름 LHS에 대한 걔에 대한 선언에 적혀있는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겠다라는 표현을 이 자리에 바로 적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법을 제공을 합니다. 자, 데클 타입이라는 키워드가 새로 튀어나왔어요. 스페시파이어입니다. 데클 타입은 뭐의 약자일까요? 그죠? LHS 선언에 뭐 적혀 있니? 그 형식 같은 의미로 지금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클 타입은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수식 하나를 적고 걔 형식이 뭐냐? 바로 그 형식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적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함수 정의 첫 줄 바로 뒤에 닫는 괄호 뒤에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LHS 선언, RHS 선언을 읽은 직후에 이런 식으로 아까 오토라고 퉁치고 넘어오긴 했는데 사실 요 함수의 리턴 형식은 요거지롱 하고 화살표 뒤에다가 여러분이 정확한 형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add to의 리턴 형식은 리턴문 수식이랑 1도 상관없이 무조건 LHS 선언에 적혀있는 그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LHS에 대한 디덕션이 끝나면 리턴 형식의 디덕션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실제로 시도를 해볼게요. 지금 원래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여기다 뒤에다가 내가 오토라 적긴 했는데 얘 리턴 형식은 LHS 선언에 적혀있는 바로 그 형식 그대로 가져갈 거야 라고 적은 셈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밑에 호출식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디덕션이 예쁘게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고 결과적으로 int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int 값을 리턴하는 함수로서 LHS랑 동일한 형식 값을 리턴하는 함수로서 예쁘게 간주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줄에 끝을 낼 수 있죠. C++ 3개에서 한 줄에 안 된다? 힘든 겁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라색 화살표를 끊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오토를 2개 적었는데 그 둘 사이에 일종의 디펜던시를 발생시킨 거죠. 의존성을 발생시킨 거예요. LHS 형식이 결정돼야 리턴 형식이 결정돼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승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면 이 댓글 타입 뒤에다 앰퍼센드 또 붙이셔도 돼요.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L밸류 레퍼런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컨스트 붙이셔도 돼요. 화살표 뒤에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 나오도록 꾸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덧셈식은 최종적으로 LHS 더하기 RHS는 원래라면 얘가 디듀스 하기 위한 소스가 됐는데 원본이 됐는데 지금은 여기에요. 역으로 발생해요. 얘가 int로 적혀있다. 그럼 얘가 원래 int 더하기 더블 덧셈을 했다 하더라도 리턴 형식이 int이기 때문에 컨버트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int 값을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덧셈식 뒤에다가 더블 결과 값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컨버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int 값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명령어가 여기에 추가로 붙게 되는 거죠. int 더하기 더블 했다 치면요. 그럴싸하죠? 좋아요. 자, 그래서 댓글 타입 스페시파이어예요. 제가 이거를 도둠체로 잘 적어놨겠죠? 그런 거 같아 보여요. 자, 내가 원하는 형식, 수식을 적을 수 있을 때 그 수식의 형식을 쓰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 스페시파이어를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댓글 타입 3 하면 3 int 형식 수식이잖아요. 따라서 댓글 타입 3은 int 세 글자로 디듀스 됩니다. 그래서 저 수식 3, 저 댓글 타입 스페시파이어 저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적는 수식은 비록 여러분이 수식을 적는 거긴 하지만 걔는 실질적으로 원타임에 계산이 수행되거나 하진 않아요. 이건 사실 사이즈오브 연산자랑 동일합니다. 이거 우리 해본 적은 없는데 자, 사이즈오브 프린트f 호출식 이런 식으로 적으면 화면에 절대로 헬로가 출력되지 않아요. 왜냐면 저걸 굳이 호출하지 않아도 저 함수 호출식은 난 int 형식 수식이라는 건 선언만 봐도 알거든요. 그래서 저건 바로 그냥 4가 돼버립니다. 컴파일 타임에. 굳이 호출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댓글 타입하고 괄호 열고 닫고 안에 수식을 하나 적는데 그 수식은 계산이 되지 않아요. 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수식의 형식이 뭐냐 강만 재는 용도로 컴파일러가 한번 읽고 버려요. 물론 LHS 그런 거 적혀 있으면 메모를 해둬야겠지만 그래서 계산되지 않고 따라서 계산 결과값 또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 선언이나 함수 정의 첫 줄을 적을 때 여러분이 리턴 형식을 지금은 내가 바로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 줄래? 아주 조금 천천히 리턴 형식을 정하고 싶을 땐 자, 원래 문법상으로는 걔 먼저 적고 스타트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나중에 정하고 싶을 때 인수 이름이랑 연계해서 걔 정확한 형식을 지정하고 싶을 때는 방금 봤던 것처럼 일단 앞에는 오토를 적어요. 그 다음에 뒤에다 화살표하고 사실은 요거였으면 좋겠어 하는 식으로 해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다가 사실은 인트지롱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 아주 작은 찰나의 차이로 내가 적을 수 있는 이름이랑 없는 이름이 결정될 때, 달리 말하면 인수 이름을 가지고, 인수의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리턴 형식을 지정해 줘야 되는 타이밍에, 방금 전 같은 타이밍에 이런 방식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상황에선 굳이 그거 조금 늦게 적는다고, 동일한 줄이잖아요. 그거 좀 늦게 적는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댓글 타입 스페시파이어예요. 자, 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LHS 형식이랑 리턴 형식을 맞추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형식 이름을 일단 임시로 정해도요. 얘는 두 개의 임의의 형식 이름, 나중에 정할 수 있는 형식 이름이 있어. LHS 타입이랑 RHS 타입이야. 그래서 인수 LHS는 LHST 타입이야. 그죠? 그 다음에 RHS는 RHST 타입이야. 요거 나중에 정한다고. 그 다음에 리턴 형식은 여기서 방금 말한 요 타입이야. 얘도 나중에 정할 거야. 하고 퉁쳐놓고 닫는 중괄호 닫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 사람이 형식을 두 개 정할 건데 맨 처음 정하는 걸 LHST라고 둘 거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정할 형식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장 부를 이름을 정해놓고 그걸 섞어가면서 함수 정의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름 동일하죠? LHS 형식 이름이랑 add to return 형식 이름이랑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최종적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간주를 해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곳에만 앰퍼센드 추가로 붙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자 이제 이 함수에 대한 호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는 저 두 가지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사실 LHS는 그러니까 LHS 타입은 int고 RHS 타입은 더블이다라는 거를 디덕션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수식을 함수 호출식 적을 때, 그러니까 저 이름을 사용할 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LHST에 해당하는 형식은 0번째 인수 형식이랑 리턴 형식에 적용될 거고, 그 다음에 RHST에 대한 형식은 당연히 1번째 인수 형식으로서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름에 대한 빨간색 화살표 얼마든지 그을 수 있죠. 어디서 지금 정한 이름이냐 해서 일반적으로 룩업을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인수 형식이나 리턴 형식은 디듀스 하지 않아요. 그냥 룩업으로 커버가 됩니다. LHS 형식은 요거에 의하면 요거예요. 얘는 저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RHS 형식, 이 수식 RHS 형식은 RHST 형식인데 그거는 저 사람이 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전체 덧셈식의 형식은 지금 현재 리턴 형식이 요거니까 최종적으로 컨버트를 해야 될지 말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정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디덕션이 발생하지 않아요.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이에 대한 호출식을 아까랑 완전 똑같이 적어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3이라는 수식, 5.0이라는 수식을 토대로 LHST는 뭐가 돼야 되냐, RHST는 뭐가 돼야 되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함수 호출식, add to 함수 호출식을 컴파일 해야 되는데 요번 호출에서 LHST는 뭘까? 근데 수식 3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int다, 그다음에 int다, 그다음에 전체 덧셈 결과는 int다 하는 식으로 짜자자 결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다음 5.0 적어놨죠. 그래서 RHST는 더블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고, 따라서 수식 RHS는 더블이다. 따라서 이 전체 덧셈 자체는 더블 덧셈이고 최종적으로 인트로 컨버트 해가지고 리턴해야 된다 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이 전체 모든 형식과 관련한 정보가, 모든 수식에 대한 형식과 관련한 정보가 다 갖춰졌으니까 비로소 컴파일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적절한 명령을 적절한 자리에 얼마든지 적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적어보진 않았지만 복붙 하시면 잘 돌아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적어봤던 저 템플릿 키워드로 시작하고 꺽쇠 한 다음에 뭔가 정해놓고 꺽쇠 닫는 거를 붙여서
어떤 이름을 템플릿 이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름 4가지 카테고리 기억나요? 우리 21세기 C++에서는 템플릿 데이터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코드 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형식 만드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 네임스페이스만 안 돼요. 걔는 소속 관계만을 위한 건데 굳이 붙여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시 네임스페이스가 막 인트 버전, 더블 버전 따로 쓸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의, 그러니까 위치 정의 그런 거랑 전혀 관련 없는 애니까요. 그래서 템플릿 데이터 가능은 합니다. 요즘은 쓸 일이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예시 같은 거 보면 이제 파이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더블 형식 파이 하면은 3.14에서 소수점 좀 더 길게 나오게 만들 수 있고, 플롯 형식 파이다라면은 조금 더 짧은, 조금 더 덜 정밀한 거 꺼내와서 쓸 수 있고, 인트 형식 파이다? 뭐 3 나오겠죠, 뭐 그러면 잘라내서 그런 식으로 가능은 합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안 쓸 것 같아요. 다른 때 필요하면 심심하면 한번 붙여보시고요. 템플릿 코드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방금 정의한 그 add to가 템플릿 함수였어요. 그리고 요건 살짝 여러분이 이미 경험을 해봤죠. 아까 전에 만들었던 요 클론이니 뭐니 하는 친구들도 마우스 갖다 대면 이미 우리가 안 붙였지만 템플릿 어쩌고 저쩌고가 다 붙어 있어요. 우리가 안 적었을 뿐이지 우린 지금까지 오토를 써가면서 사실은 템플릿 함수 정의를 적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막 C++ 공부하다 보면 막 템플릿 어렵다 그러잖아요. 별거 없어요. 한 줄이면 끝나는 애들입니다. 한 줄로 안 끝나면 그거 여러분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얘 지금 형식 하나만 정하면 되는 거죠? 얘에 대한 형식 정하면 알아서 이거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붙어요. 그 다음에 add const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assign 얘는 2개가 결정되죠. 그래서 LHS 형식이랑 return 형식은 맞춰질 거고요. RHS 형식만 따로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add to 얘는 2개가 결정될 것이죠. 그 다음에 LHS 형식이랑 return 형식 고정될 거고요. RHS 형식만 따로 놓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면 여기서 RHS 형식도 고정시켜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이제 하나만 정해야 되는 버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전자동입니다. 요즘 여러분 굳이 템플릿 안 붙여도 돼요. 언제? 함수 정의 적을 때는요. 이제 템플릿 형식이 가능하고 얘는 아직 우리가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전에 써봤던 벡터라든가 펑션 이런 애들이 우리 꺽쇠 열고 닫고 해가지고 무슨 인수 뭐 받고 리턴 형식 뭐인 함수들을 다루기 위한 형식이냐 펑션 형식이냐 버전을 우리가 직접 정해봤었어요. 벡터도 인티저 담기 위한 벡터 인트 담기 위한 벡터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사용만 해봤고 내일 얘네들을 직접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템플릿 부조체 정의, 템플릿 클래스 정의. 그리고 방금 봤던 그 꺽쇠 안에서 새로 정한 이름 LHSD, RHSD 등등을 템플릿 인수, 템플릿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HSD에 인트를 넣을 거냐 더블을 넣을 거냐 저 사람이 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겠네요. 얘를 복붙해 갖고 와볼게요. 저리가.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마우스 갖다 대면 인트랑 더블 잘 선택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dd to 뭐 4.0, 5.0 얼마든지 되죠. 얘는 더블이 골라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수동으로 여기다 꺽쇠를 열고 나는 인트 버전을 굳이 골라서 사용하겠어 한 다음에 거짓말하고 4.0, 5.0을 담는 것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정한 형식이 우세한 거예요. 이 수식은 세컨더리가 되는 겁니다. 디덕션은 얘 둘에서 발생하는 거고 이제 얘는 4.0을 4로 만들어서 호출해요. 5.0을 5로 만들어서 호출할 겁니다. 왜냐? 내가 꺽쇠 안에 그렇게 미리 정해놨으니까요. 이 버전을 쓰겠어 한 다음에 호출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 마우스 갖다 대면 방금 봤던 느낌 그대로 얘는 인트 버전을 고른 셈이 된 거예요. 또는 이제 여러분이 호출식을 아직 구성 안 할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앰퍼샌드 연산자에서 일단 위치값 먼저 받아놓고 쓴다거나 할 때요. 그러면 여기서는 int 버전 컴파일 해두인 그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걔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반대로 이 꺽쇠를 적지 않으면 무슨 버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디덕션을 할 소스가 없기 때문에, 호출식을 완성하지 않은 이상 끌어올 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형식 이름을 꺽쇠로 해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럼 무슨 버전인지 몰라요. 해볼까요? 설마 될까 이거? 다행이다. 안 되네요. 그래요. 좋아요. 추론할 수 없습니다. 꺼지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이라는 단어가 오늘 새로 등장했고 방금 살짝 적어봤는데 얘의 의미 자체는 아까 전에 오토 갖고 구경해봤던 그 느낌 그대로 들고 가셔도 좋아요. 자, 얘를 적는 이유? 형식을 나중에 고를 수 있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예를 들면 템플릿 함수 정의만 보고 거기서 바로 컴파일을 할 수는 없어요. 아직 형식이 덜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면요. 대신 메모만 해뒀다가 나중에 그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에 인스턴시에이션을 해줘요. 인스턴시에이트 해줍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템플릿 코드뿐만 아니라 템플릿 데이터, 템플릿 형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템플릿 형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벡터, 꺽쇠, 인트, 닫는 꺽쇠 하는 그 닫는 꺽쇠를 적어놓은 그 부분을 본 순간 컴파일러는 int 버전 벡터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자기가 몰래 적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선언들 이런 거 데이터 멤버 선언, 코드 멤버 정의 등등을 다 한번 그때 한번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데 int가 결정 났으니까 얘는 이제 int 변수가 되는 거고 얘는 int 리턴한 함수 되는 거고 등등 그걸 쫙 한번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컴파일러는 그 이름을 사용한 곳 주변의 컨텍스트를 읽고 적당히 디덕션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요건 여러분 여기서 아마 처음 보시는 걸 겁니다. 국내 최초일지도 몰라요. 벡터를 한번 써볼게요. 아마 국내 최초는 아닐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벡터 int v 같은 거 할 수 있죠? std 콜론 해야 되네요. std 콜론 벡터. 그럼 int 버전이 되는 거죠, v는? 그죠? 우리가 미리 정한 겁니다. 여기다 int 담을 거야. 그럼 v.pushback 하면 int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v2는 3.0, 5.0, 7.0 세미콜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는은 빼도 되고요. 자, 과연 v2의 형식은 뭘까요? 자, V2에 맨 처음에 3.0, 5.0, 7.0 담아두고 스타트 하겠어? 라고 내가 지금 선언에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거 이니셜라이저예요. 그러면 이 V2의 형식은 뭘까요? 이거 너무 직관적이라서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될 수준이죠? 2017년도부터 이렇게 하면 얘는 더블 버전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거 담을 거면 얘는 더블을 쓰는 게 제일 깔끔하겠구만 해서 템플릿 형식에 대해서도 저 꺽쇠 안에 뭐 적을지를 컴파일러가 디덕션을 해줄 수 있어요. 뭐로? 수식을 보고 이니셜라이저를 보고 여기서 이제 3.0, 5, 7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컴파일러가 더블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고 이니셜라이저를 적고 기도 메타를 하시면 나 대신 더블을 적어줍니다. 그 정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왔어요. 여기는 지금 그렇게 디덕션을 할 만한 이 int라는 형식을 끌어올 만한 수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꺽쇠를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땐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펑션 같은 거 볼까요? 이거 테스트 해본 적 없는데 한번
즉흥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되네? 왜 되지? 자, 펑션 오브젝트죠? 그 다음에 람다식 넣었어요. 얘는 인수 안 받고 나한테 인트 값 주는 애입니다. 그러면 얘는 fn 마우스 갖다 대면, 그죠? 인수 안 받고 인트 값 리턴해 주는 형식을 자동으로 골라줄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역시나 여기도 이 람다식이라는 수식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 수식의 형식을 가지고 fn 왼쪽에 적을 펑션 원래라면 여기다가 적었을 이거를 대신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얘도 형식이죠. 우리 이거 C 할 때 배웠죠? 저기다 이름 적고 세미콜론 하면 선언 얼마든지 완성할 수 있잖아요. 함수 이름 선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름만 싹 빼면 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주 썼으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일 나올 내용이고 시험범위고 그건 내일 걱정하자고요. 아무튼 디듀스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름 주변 문맥에서 끌어올 수 있다면 끌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모르겠는, 심지어 인트 값 리턴하는 함수랍시고 줬는데 그걸 인티저 오브젝트 리턴하는 함수로 둔갑시켜가지고 써먹을 수도 있는 게 이 디듀스 동네예요.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점은 살짝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오토랑 다르게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형식을 직접 고르는 게 가능합니다. 오토는 이게 안 돼요. 따라서 이니셜라이저 같은 디듀스를 하기 위한 대상이 반드시 수식이 바로 따라 붙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토 버전이 아닌 템플릿 버전은. 그 다음에 오토 버전은 오토 버전은 기본적으로 형식 이름을 대체해서 적는 거잖아요. 근데 템플릿은 사실은 형식만 나중에 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나 코드도 나중에 정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다음번에 새로 나올 거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형식 이름뿐만 아니라 갑자기 변수 이름 같은 느낌으로 정해둘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사실 디듀스를 할 만한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런 이름을 쓸 때는 내가 직접 그 숫자를 담아줘야 됩니다. 얘는 x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x에 3을 더한 값을 나한테 리턴해줘요. 얘는 항상 3을 더해주는 버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3버전, 4버전, 5버전 그때그때 다른 데이터를 지정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함수적인 새로운 버전이 튀어나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은 이게 가능해요. 오토는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냐고 질문하면 내일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데이터나 코드도 나중에 정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인트가 되니까 인트 괄호 열고 닫고에 포인터 해갖고 보낼 수도 있고 심지어 펑션 오브젝트를 나중에 정하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 오토 버전 쟤네들 있죠? 쟤네들을 템플릿 태그 붙인 버전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면 그게 사용법은 완전 똑같고 적는 방법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은 15분 동안 상속 얘기를 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이거 내일로 미루면 답 없어요.